어흥 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조선시대 악녀들입니다. 그와 관련된 여행지는 창덕궁인데요. 9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왕실 비밀정원까지 조성된 창덕궁은 역대 조선왕들이 가장 좋아했다는 궁궐이랍니다. 하지만 그런 창덕궁에서 살다 쫓겨난 왕이 2명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연산군과 광해군입니다. 그런 연산군과 광해군 옆엔 왕의 총애를 받으며 국정을 농단하던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극에서 심심찮게 나온 장녹수와 일명 개똥이라 불리던 김계시랍니다. 개똥이는 계시의 시자가 우리말로 똥이기 때문이라네요. 어쨌든 조선의 요부요, 악녀로 유명한 두 여인은 묘하게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나가 있었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장녹수가 깨갱할 만큼 김계시가 조선 최대 악녀가 된 건데요. 자, 그럼 두 여인은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달랐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비교해 볼까요? 일단 둘 다 노비의 딸로 태어난 천민 출신이었다는데요. 그런 여인들이 어떻게 왕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사극에서 장녹수로 나온 이한이 김계시로 나온 이영애처럼 미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랍니다. 얼굴은 중간을 넘지 못했으나 30대 얼굴이 16세 소녀 같다. 연산군 일기에 기록된 장녹수 메모입니다. 또 광해군 일기에도 김상궁은 나이가 차서도 용모가 피지 않았다라는 걸로 보면 김계시 얼굴도 별로였던 모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총애를 받을 당시 둘 다 30대였는데요. 조선시대 30대 여인은 중년인데다 빠르면 할머니까지 될 나이였답니다. 그럼 이렇게 천민 출신의 나이도 많고 외모도 별로인 이 여인들의 매력은 뭐였을까요? 연산군 일기에 남모르는 교사와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다 라고 했듯이 장녹수는 살살 녹는 애교의 달인이었다는데요. 연산군이 신하들과 갈등 끝에 씩씩대고 들어오면 주특기인 춤과 노래뿐만 아니라 요사스런 아양으로 스트레스를 팍팍 풀어주기도 하고, 연하남인 연산군이 뭘 원하는지 척척 알아서 비위를 딱딱 맞춰주니 장녹수 말이라면 껌뻑 죽었던 겁니다. 그렇게 연산군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장녹수 말 한마디에 임금님이 상도 주고 벌도 내리니까 인사청탁에 사소한 송사까지 뇌물을 들고 장녹수 앞에 줄을 섰다는데요. 그런 장녹수를 믿고 그 밑에 하녀까지 고위층 양반 앞에서 위세를 떠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답니다. 반면에 광해군 일기에서 흉악하고 개교가 많았다는 김계시는 천민 출신임에도 그를 깨우칠 만큼 야무졌다는데요. 그런 김계시는 애초 광해군 소속 궁녀로 들어와서 특히 문서 처리를 똑부러지게 잘했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선조의 궁녀로 바뀌었는데요. 당시 도망치던 선조가 똘똘한 사람들 위주로 자신의 수행원을 뽑을 때 김계시도 뽑혔답니다. 이때 여차하면 명나라로 망명할 작정으로 국경선인 의주로 도망가던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서 뒷일을 맡겼는데요. 당시 18살이었던 광해군은 비겁한 아버지 대신 민심을 다스리며 전란을 잘 수습했건만 전쟁이 끝난 후에 돌변한 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답니다. 서자인 광해군을 탐탁치 않게 여긴 선조가 넌 임시세자니까 아침 문안 오지마 하던 와중에 적자인 영창대군까지 태어났으니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을 광해군을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가 바로 김계시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영창대군을 염두에 둔 선조가 시름시름 앓던 중에 결국 2살짜리 영창대군이 아닌 광해군을 낙점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선조가 약밥을 먹은 직후 급사하자 독살설이 거론됐는데요. 그 범인으로 의심받은 이도 바로 김계시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세자가 된 지 16년 만인 1608년에 34살 광해군은 결국 왕이 됐는데요. 이때 김계시가 광해군을 밀착 담당하는 지밀상궁이 됐답니다. 보통 궁녀는 자신이 모시던 왕이 죽으면 궁을 나가는 게 원칙이라는데요. 이미 선조의 승은을 입었던 궁녀가 출궁하지 않고 그 아들의 여인이 된 요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실록에는 잠자리 비방으로 광해군을 홀렸다는 기록도 있다는데요. 어쨌든 광해군 총애를 받은 김계시도 장녹수처럼 왕의 신임을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하기 시작했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뒷부분에 있지만 이때부터 두 여인의 다른 점이 슬슬 나타났는데요.
다양한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장녹수는 연산군을 살살 꼬셔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김계시는 광해군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먹은 겁니다. 그것도 꼼꼼하게 해먹을 결심으로 좀 괜찮은 직급은 1000냥, 말단 직급은 100냥씩으로 아예 관직의 가격을 정해놓고 팔아넘긴 것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인사권까지 개입하면서 대부분의 관리들이 김계시에게 빌부터 아부했다네요. 심지어 광해군과 합방하는 후궁 순서를 김계시가 정해주다 보니 후궁들까지 김계시에게 잘 보이기 위해 뇌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몇몇 양반들이 부정부패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상소를 올렸지만 오히려 유배당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김상궁이 붓을 잡고 마음대로 결정하니 왕도 어쩌지 못했다. 조선 300년 종묘사직을 김상궁이 망친다라는 기록까지 등장할 만큼 김계시는 스스로 권력의 중심이 된 겁니다. 이렇게 궁궐의 모든 일들이 김계시 손에 놀아날 때 꿍짝을 맞춰서 국정을 농단한 사람이 바로 이이첨이랍니다. 선조가 영창대군을 세자로 거론할 때 반대하던 이이첨은 선조의 노여움을 사서 유배형을 받았는데요. 선조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화를 면한 뒤에 광해군의 신임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왕의 신임을 듬뿍 받아서 광해군의 오른팔, 왼팔이 된 두 사람이 점점 조선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시스템이 됐는데요. 하지만 김계시와 쌍벽을 이루던 이이첨도 김계시와 협의를 거쳐야만 인사권을 행사할 만큼 김계시의 힘이 더 막강했답니다. 그런 김계시는 기생 출신인 장녹수가 입궁 후에 바로 후궁이 된 것과 달리 그냥 상궁으로 남길 원했다는데요. 자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후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대체 왜 그랬을까요? 후궁이 되면 일단 궁궐 밖 출입도 어렵고 이런저런 행동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다니면서 정세 파악하기 좋고 내 맘대로 하기 좋은 상궁 지위를 고집한 것이니 그야말로 고단수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이이첨을 만난 김계시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해군의 잠재적 라이벌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광해군의 친형인 임해군을 죽인 이이첨은 단순한 강도 사건을 영모로 둔갑시켜서 영창대군 외할아버지인 김제남과 그 아들들까지 죽였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명문 집안의 서자들 7명이 세상에 불만을 품고 떠돌아다니다가 은을 강탈한 건데요. 이이첨이 그 주범에게 영창대군 옥립자금을 만들기 위해 강탈한 거고 김제남의 사주를 받은 거라고 거짓 자백하면 풀어주겠다라고 회유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 임목대비 친정이 풍비박산난 상황에서 어린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갔답니다. 이때 김계시가 임목대비 측 상궁을 부추겨서 임목대비로 하여금 아들에게 안부편지를 보내게 해놓고 중간에서 가로챘다는데요. 그야말로 단순한 안부편지를 언젠가 너를 왕위에 앉힐 거야 식으로 교묘하게 바꿔서 광해군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 편지를 본 광해군이 어땠겠어요? 누구처럼 경노했겠죠. 그로부터 며칠 후 고작 8살인 영창대군은 증살령을 당했는데요. 증살령은 방에 가둬놓고 불을 떼서 쪄 죽이는 끔찍한 형벌이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4년 뒤인 1618년엔 임목대비마저 대비주의를 박탈하고 덕수궁에 감금시켰는데요. 이것이 바로 1623년 광해군이 쫓겨나는 인조반정의 빌미가 된 겁니다. 사실 인조반정이 일어나기 전에 영모기미가 있다는 정보가 여러 번 올라왔다는데요. 아니 광해군은 왜 그 정보를 무시했을까요? 그때마다 김계시가 아유 다 가짜뉴스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와요. 극구 의겨대니까 그 말을 찰떡같이 믿은 겁니다. 정세 파악이 누구보다 빨랐던 김계시가 이미 광해군의 운이 다했다고 판단해서 약삭빠르게 반정 세력과 내통하면서 뇌물까지 받아먹고 거짓말을 한 건데요. 바로 이 대목에서 장녹수와 김계시의 결정적인 다른 점이 드러난 겁니다. 중종 반정군이 몰려들 때 내시들까지 도망가서 썰렁해진 창덕궁에서 끝까지 연산군 옆에 있던 사람은 장녹수였지만 김계시는 자기 살 길을 위해 광해군을 배신한 건데요. 장녹수는 참수당했지만 인조반정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계시는 어찌 됐을까요? 자기 살자고 광해군을 배신한 건데 아이고야 반정 세력이 뽑은 제거 대상 1호가
바로 김계시였는데요. 새 정권에서도 믿을 수 없는 교활한 요부, 악녀였기에 가장 먼저 목을 친 겁니다. 물론 같은 조선의 빌런이었던 이이첨도 바로 참수됐고요. 김계시로 인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광해군은 유배지인 제주도에서 67살 때인 1641년에 죽었는데요.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초반에는 백성들을 위한 개혁 정책과 중립외교로 나름 국정을 잘 챙겼던 광해군이 최측근의 실체를 파악하고 쳐냈다면 어쩌면 조선 역사의 비극인 병자호란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능력과 상관없이 입에 맞는 네 사람만 고집하던 광해군과 그런 광해군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국정을 농단하며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린 김계시의 행태를 알고 나니 아이고야, 지금도 그때랑 뭔가 엄청 비슷한 것 같은 용산 거시기 쪽이 자꾸 떠오르네요. 오늘 얘기 끝. 구독, 좋아요, 호랑이가 부탁해요.